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입니다. 하지만 이 쌀을 재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72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선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2038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기가와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기가와트. 이건 서울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총 사업비는 무려 72조 8천억 원. HVDC 초고압 송전선로, 산단 내 초대형 변전소, ESS 스택콤 같은 첨단 계통 안정화 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한 전기 공급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이 걸린 인프라 전쟁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세계 수익권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도체는 수천 개의 공정 장비를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전력이 끊기면 수십억 원짜리 웨이퍼가 한순간에 날아가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력망 설비는 구군이 달렸을 정도로 매우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2031년, 2036년,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초고압 직류송전 4개 루트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한전 누적 부채는 200조 원, 이자만 연간 4조 원이 넘게 나갑니다. 2021년부터 30조에 가까운 영업 적자도 쌓였다고 합니다. 즉, 72조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체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전 혼자 끌고 가는 구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민간 자본 유치,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수요 기업의 공동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투자는 또 수도권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 위치한 발전원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다 보니 막대한 송변전 설비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향해 송전선로를 밀어넣으려고 하니 하남 당진에서처럼 전자파 공포 집가 하락,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로 전력망 사업의 인허가 조차 지연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울 변전소 증설에 대한 하남시 주민들의 반대로 앞으로도 소송 등을 감안하면 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전력망 설치 문제는 전국적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욱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주민 참여형 친환경 변전소 설계, 전자파 검증 시스템, 그리고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을 활용한 강제력과 함께 막대한 비용 등이 수반되겠죠.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수도권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1200개가 넘는 협력사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숙련 인력, R&D 시설, 수출 인프라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과 경쟁하려면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인력풀을 기반으로 한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수도권만이 답일까요? 한국은 좁은 나라입니다. 전력을 끌어오느라 몇십 조를 들이는 대신 에너지가 있는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영호남의 태양광, 강원의 풍력발전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등을 믹스해서 대규모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편으로 수도권에는 고부가 가치 R&D 초미세 공정이 집중하는 수도권 지방 분업 체계는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요? 굳이 발전원에서 72조 원을 들여가며 수도권으로 끌고 올 게 아니라 대량의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송전 비용을 아끼고 72조 원의 반만이라도 활용해서 지역 반도체 생산 라인 거점과 수도권 고부가가치 반도체 R&D 센터나 초미세 공정 클러스터 간의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훨씬 국토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 지방 사람들의 교통복지 개선 등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한 예로 4에서 6차선 고속도로 1km 공사에 도시부와 지방부 비용차를 감안하여 650억 정도 든다고 가정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28조의 비용이면 충분할 정도로 72조 원은 다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전국토 1일 생활권이란 말이 등장한 지 오래전, 초고속 광역 교통망이 개선된다면 물리적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 수도권의 인프라에 쉽게 접근 가능하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은
주정부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여러 맞춤형 인센티브로 지방의 삼성반도체 테슬라 공장 유치에 성공했죠. 미국 대비 수십 배 작은 한반도, 그 중에서도 반인 땅덩이에서 못할 리가 없습니다. 드론, UAM, 하이퍼루프, 로봇, 위성통신과 6G 등이 등장할 미래에는 물리적 거리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은 점점 좁혀질 테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발전, 그리고 발전 비용의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응징력 있는 산업시설의 조성과 신속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과밀, 재정위기, 지역 갈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부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내부부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밀한 수도권에 모든 걸 집중하려다 보니 과도한 조성 비용과 저항 등으로 신속한 결정도 결국에는 신속한 결정이 아닌 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용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상 이를 위한 송변전 설비 구축 계획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 한국 반도체 산업 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대만의 TSMC와 중국의 SMIC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삼성 파운드리, 그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한국의 미래 속에 이번 송변전 계획 차질 소식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전력망은 산업의 생명선이자 미래의 환희와 절망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좀 더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2조라는 막대한 전력망 추진 소식을 들으면서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 비용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 좀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첨단 R&D 센터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연구하고 강원도에서 생산된 웨이퍼가 초고속 열차로 운송됩니다. 부산에서 패키징한 칩을 드론이나 UAM 화물 네트워크와 초고속 교통망을 활용하여 부산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수송하고 전남 태양강을 활용해 생산된 수소로 충전한 수소 트럭으로 24시간 물류망이 운영되는 미래의 대한민국. 너무 나갔나요? 이번 주제는 시청자마다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테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 영상을 계기로 각자 한 번쯤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